안녕하세요, 부모님들 반갑습니다. 네, 와,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손 흔들어 주시고, 오늘 아버님들도 굉장히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 또 기쁩니다. 저희 그 부모 교육할 때 아버님들 들어오시면 아이돌이거든요, 아이돌. 혹시 아시나요, 어머님들? 네, 아버님 삼촌 오시면은 막 원에서 난리가 납니다. 네, 오늘 아버님들 퇴근하시고 오셔서 이렇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아버님들을 또 교육 듣게 하시려고 애쓰신 우리 어머님들께 다시 한번 네, 대단한 박수 올려드릴게요. 또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옆에 화면을 다 보고 있습니다. 화면 다 보고 있는데 운전을 하시면서도 듣고 계시고 또 이렇게 귀하고 바쁜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훈육할 수 있을지 잘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안고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이랩런트 에듀의 대표 강사 윤호유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계속 아이들과 함께 원에서 선생님으로도 계속 일하고 또 조금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원장 일을 하면서 만 0세에서부터 만 5세까지 우리 아이들과 호흡하면서 지냈던 한 명의 그냥 교육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너무 행복했던 건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오게 되었고요. 사실 저는 부모님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함께하는 모든 교육의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자녀 중심으로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그렇게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돼봐야 부모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저는 오로지 정말 자녀의 입장과 아이들의 입장으로 부모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하실 때 내가 막 열심히 들어야지. 내가 완벽한 부모가 돼봐야지. 내가 오늘 훈육을 잘 배워서 훈육 잘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명의 자녀와 내 아이를 대변할 자녀와 대화한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교육을 좀 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과 아버님들께서 중간에 채팅창에 제가 이제 막 질문하면 대답도 좀 남겨주시면서 부모님들의 입장을 저한테 대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로지 여러분들의 자녀 입장으로 이제 부모님들께 현실 자각 타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교육은요, 이 교육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체 훈육이 뭐길래? 예. 훈육이 대체 뭐길래? 나는 그렇게 영상을 많이 보고, 그렇게 원장님과 선생님과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물어보면서 내 아이의 훈육에 맞게끔 하려고 진짜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굉장히 이 훈육이 어떻게든 보면은 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사실은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대체 훈육이 뭐길래 조금만 또 훈육 세게 하면 학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분명 내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지금 수정을 하게 하려고 훈육을 하는데 왜 내가 미안하며 예, 그쵸? 아이를 정말 아이의 마음으로 아이를 이렇게 도닥거리고 싶은데 아이는 전혀 나와는 다른 세계에 있고 네, 그래서 오늘 대체 훈육이 뭐길래 나를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맞아요. 우리 지혜 어머님 맞아요. 예. 그렇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예, 저랑 함께 소통하시면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훈육이 정말 그렇게 뭔지 정말 아마 여기 교육을 들으시러 오시는 부모님들의 거의 98.9%는 훈육에 대한 영상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오은영 박사님 영상 많이 보시죠? 네. 오늘 또 나올 거예요. 조금 있다가. 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얼마나. 그런데 오늘 조금 제가 현실적인 네, 훈육에 대한 이야기 나눌 거고요. 또 실제로 훈육에 대한 정의를 법적인 내용을 좀 같이 얘기해서 아 이게 훈육의 정의구나. 이 훈육이라는 개념이 이런 게 아니었구나. 그냥 아이들 수정시키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이렇게 하기 위한 어떤 호통 이런 게 아니었구나를 내가 화를 내면 훈육인지 화를 안 내면 훈육이 아닌지 이런 범주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좀 안전하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안심을 좀 하시고 오늘은 돌아가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훈육할 때 막 이렇게 펜으로 적으시면서 수능을 보시듯이 하실 필요가 없으시다. 편안하게 재밌게 오늘 저와 대화하면서 교육을 하도록 할게요. 자, 7시입니다.
오늘 교육이 마치고 나면 저희 설문지 보내드릴 건데요. 설문지에 어머님들, 부모님들, 또 아버님들의 입장을 잘 적어주시면 다음에도 저희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부모교육 아카데미 훈육이 대체 뭐길래 훈육법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훈육이란 대체 뭐냐? 이게 훈육이냐 학대냐? 나한테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아니 조금만 소리 지르면은 소리 지르지 말라 그러고 또 소리 안 지르면 소리 안 질렀다 그러고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훈육이 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조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훈육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궁극적인 훈육을 한 결과가 뭐냐? 우리가 훈육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결과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훈육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애랑 나랑 기분 나쁜 거로 끝나요. 그러면 이게 훈육을 해서 얘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화가 난 걸로 끝나버리니까 훈육을 하기 전부터 계속 부모님도 막 두려운 상태고 아이는 이미 쫄아가지고 엄마랑 대화하기 싫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훈육이 목적이 있어야 된다. 오늘 그 목적을 무엇으로 둘 것이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육을 얘기하자면 1시간 안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방송도 보면요. 하나의 그 아이들의 컨셉을 가지고 1시간을 풀잖아요. 여러 상황들에 맞게 그때그때마다 훈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훈육을 1시간 만에 풀 수는 없지만 공통적으로 연령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조금 알고 계시면 요런 상황에서 잘 대입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정말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정말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왜 그렇게 놀 때 우리를 부르는 걸까요? 좀 니들끼리 놀 수 있고 너가 스스로 놀 수 있는데 굳이 그 찰나를 못 버티고 부모님을 부르고 선생님을 부르며 조금만 하다가 모르겠으면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나 못해요. 그렇게 불러요. 그죠?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뭐만 안 되면 소리 지르고 또 그렇게 마트 가면 명확하게 다른 장소인 걸 알아가지고 그렇게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참 첫째와 둘째는 또 왜 이렇게 다른지. 네. 분명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왜? 그럼 이제 족보를 따지게 됩니다. 남편 가문이냐 내 가문이냐. 네, 이 당신 가문 내야 내 가문 내야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러면 갑자기 듣던 남편분 당황하시죠. 아버님 당황해가지고 왜 갑자기 거기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와. 막 이래서 갑자기 엄마 아빠 싸움으로 막 벌어지는 이런 상황. 제가 자녀 때 많이 겪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분명 혼내려고 엄마가 말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엄마 아빠 싸움으로 끝나고 나는 어딘가 이렇게 저기 멀리서 혼자 벽 보고 얘기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들 많이 벌어집니다. 자, 훈육은 대체 뭘까요? 이 아이들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저희가 훈육이 먼저 알아야 우리 아이들과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또 이 감정이 부부싸움까지 안 갈 수 있는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훈육이 대체 뭘까요? 훈육에 대해서 나는 정의할 수 있다.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육이 나는 뭔 것 같다. 훈육이란?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뭐 핵공감 우리 아들 같네요. 네, 그렇죠. 제가 아들처럼 자라가지고. 자, 우리 훈육이란 뭐다? 여기서 올바른 길로 인도 해바라기. 네, 헤요틱. 네, 훈육이란 바르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네, 우리 선우 어머님이랑 우리 두 분은 이렇게 같이 대답을 하시네요. 네, 훈육이란 바르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네, 말 듣게 만들기. 최시연 아버님 말 듣게 만들기.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안전하게 크기 위해서 위험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바른 인성, 사람 만들기, 사람 만들기. 잠깐만요, 우리 아이들 사람이 아닌가요? 잠깐만요. 네, 아이에게 내 마음 알려주기. 네, 잘못된 행동을 올바르게 수정해야 되는데 현실과는 거리감이 먼 이야기. 네, 개 차이가 있다. 네, 너무 재밌네요. 사회에 나가기 전 준비 과정인데 올바른 것을 알려주고 훈련시키기, 옳고 그름 알려주는 거. 네, 훈육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다양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제일 가슴에 남는 건 사람으로 키우는 거. 네, 굉장히 그 깊은 중심에 있던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훈육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어머님 아이 스스로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맞는 말씀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육. 사전적 정의는요, 의지나 감정 등의 함양을 통한 바람직한 인격 형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교육자입니다. 한마디로 훈육은요, 외국에서는 훈육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네, 외국에서는 모든 것을 에듀케이션으로 다 묶어요. 교육이란 말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훈육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훈육이 있는 이유는 훈계와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훈계를 했었던 옛날에 우리 훈장님들께서는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만 이렇게 훈육을 통해서 바른 인성, 뭐 수학, 영어, 국어 이런 거가 아니라 너가 다른 사람과 인사를 잘하고 너희 할 일을 제대로 하고 너가 먹을 때 잘 먹고 매너 있게 행동하게 하는 모든 사회성을 가르쳐주는 데 하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굉장히 말씀하셨는데 도덕성 알려주는 교육 맞습니다. 훈육은 도덕성을 알려주는 교육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되어가게끔 만드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죠. 사람이 돼간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동물이 하는 행동이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사람답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훈육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회화의 전 과정을 위한 의도적인 교육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훈육을 생각했었을 때 잘못된 행동을 수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내가 이게 지금 교육인 건지 아니면 내가 소리 지르는 내 감정을 그냥 막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는 거죠. 난 분명 훈육을 했는데 애들이 이럽니다. 왜 엄마 나한테 짜증내냐고 하면서 네. 나 너한테 짜증낸 게 아니고 너가 잘못해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왜 네가 짜증낸다고 얘기해. 어찌 막 억울해요 저희는. 부모님도 되게 그렇죠. 교육하다 보면 막 화가 나는데 더 웃긴 거는 자기가 더 화를 내요 애들이. 아니면은 막 갑자기 문 닫고 막 들어가. 말하다가 도망당해. 뭐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훈육을 하는 건지 학대를 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많은 학대 사건을 일으키다 보면 또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뭐 훈육하다가 이 학대까지 갔다. 애를 잘 가르치려다 보니 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좀 정의를 바로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죠. 도덕성과 인격 형성을 하는 교육작용인데 우리가 이 교육작용을 어떻게 생각하고 확인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갖고 왔습니다.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에 의거한 것이 바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는 건데요. 훈육은 아동의 권리를 권리답게 해주면서 교육하는 것이 훈육이고요. 학대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학대입니다. 명확하게 그냥 그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 권리를 잘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건 훈육이고요. 이 권리를 박탈해 가면서 밥 안 먹여 가면서 그쵸? 학교를 안 보내 가면서 집에 막 문 바깥에서 걸어 잠그면서 하는 것은 학대인 거죠. 네. 그렇지만 이 아이가 이렇게 생존해 가고 만약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애가 3일 내내 밥을 굶으면 이 아이의 생존권이 보존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을 먹게 하는 것은 훈육이죠. 그리고 아이가 발달해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얘가 자기가 난 슈퍼맨이 되겠다고 3층에서 막 뛰어내려요. 그러면 당연히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혼내야죠. 소리 질러야 됩니다. 아니 얘가 3층에서 뛰어내리는데 어머 얘야 3층에서 뛰어내리면 머리가 다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님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애가 3층에서 뛰어내리는데 어휴 아프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없잖아. 당연히 화나죠. 내려와 뭐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이의 보호를 위해서 내가 당연히 화를 내고 내려오게 하는 건 맞고요.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린이집에 당연히 가고 유치원에 가야 되는데 계속 안 가겠다고 엄마 바지끄레기와 아빠를 붙잡고 아빠 회사를 가겠다고 하면 이 아이의 수준과 발달이 안 맞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를 위하여 혼을 내고 훈육을 해서 원에 보내게 하는 거는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무조건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얘를 원에 막 보내는 것이 학대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교육적인 권리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참여적인 권리, 아이가 잘 먹어서 커야 하니까 생존하고 보호하는 권리를 잘 유지해 주시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훈육이라는 거죠. 아동의 근본적인 권리를 어머님들이 잘 잡아주셔서 아이들이 기본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한테 강압적으로 요구한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이유 없는 짜증을 낸다거나 내가 짜증나는 것을 푸는 행위, 그건 학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머님과 우리 아버님들이 좀 잘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래요. 그럼 훈육은 이렇게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인데 우리는 항상 훈육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만해, 하지마, 안 돼, 아니에요. 이게 일단 시작입니다. 예, 훈육에 시작을 하면 항상 그만, 아니야,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빠가 지금 안 된다고 했잖아. 이것부터 나가요 저희가.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육은요.
제한을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훈육하실 때 여러분들이 마음껏 해라고 훈육하시나요? 그렇게 훈육하지 않죠? 계속 제한을 합니다. 뭔가 그만하게 하고 조절하게 하고 통제를 합니다. 그 훈육은요. 그 제한과 통제를 설정하는 건데요. 왜 통제와 제한을 설정해요? 아까 말했던 다른 사람과의 사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한을 하는 것을 내가 학대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제한을 하는 것이 아이한테 무조건 안 된다라는 생각은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제한을 설정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한을 설정하시면 되느냐? 첫 번째,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아이들이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첫 판부터 아이들이 이제 막 3살 돼가지고 이제 막 기어다녀서 이제 막 목 뒤집었고 이제 걸음마 준비하는 애한테 얘야 저거 색깔별로 정리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제한을 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설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당해야 돼요. 이 아이가 엄마가 너는 밥도 먹어야 되고 김치도 먹어야 되고 요 반찬도 먹어야 되고 저 반찬도 먹어야 돼요. 근데 엄마가 주는 양이 엄마 양이에요. 예, 그 양을 먹으라고 하면 당연히 이건 정당하지 않죠. 근데 이 아이가 한 번 먹고 2번 먹었는데 엄마가 야, 너 오늘 너무 잘 먹었다. 야, 그걸 다 먹었단 말이야? 엄마는 이만큼 먹은 것 같아, 너가. 그러면서 엄마가 그 한 번, 2번 먹은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칭찬을 해주고 인정해줘요. 그럼 그때부터 내 수준을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런 정당한 제한,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나도 조금 인정이 되고 우리 엄마도 좀 인정되는 합리적인 제한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쉽게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겠죠.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부모님의 나이만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도 아이들의 나이를 살아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재밌는 거는 부모님이 된 순간 자녀였던 입장을 살짝 잊어버리고 살아요. 왜 내가 어렸을 때 분명히 부모님이 저렇게 썼을 때 이해를 못했는데 어느 순간 나는 내가 그걸 말하는 부모님이 이해가 되고 내 자녀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입장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게 사실은 훈육의 첫 번째입니다. 내 아이가 왜 이렇게 하고 내 아이의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처음부터 굉장히 잘 관찰해야 어느 정도의 제한까지를 하겠느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제한 방법은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한을 하되 질책하거나 비난하려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려고, 칭찬하려고, 제한을 잘 지키면 칭찬하기 위해서 제한을 설정하는 거고요. 그 제한을 설정할 때 그래서 엄격히 지킬 수 있는 것만 해야 됩니다. 자녀의 발달 수준에 맞게끔 엄격하게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게 해야지 할 수 없는 거를 하면서 자꾸 하라고 하면 이 아이는 포기 경험, 실패 경험, 나는 안 되는 애구나 라는 자괴감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꼭 이 말씀 드립니다. 저희 원에서도 그렇고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고 부모님께도 꼭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제한을 최소한으로 해야 그 제한과 훈육이 힘있게 아이한테 전달되는 것이지 계속 그만해, 안 돼, 하지마, 그건 위험해, 아니야, 너 왜 그러니 이거를 계속 랩처럼 하시면 아이들이 정말 그 랩에 정말 너무 실패하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안 돼, 하지마가 돼요. 내가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3층에서 아까 뛰어내리면 안 되죠. 근데 집에 불이 났습니다. 집에 불이 나서 뛰어내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막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서. 근데 아이들이 안 되라는 그 개념과 하지마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의 목적과 근거를 모르면은 그냥 무조건 안 되고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도 그 자리에서 멈춰 있게 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심폐소생술이나 아이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할 때도 막 차 오면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차 오면 멈춰야 돼. 이거를 계속 들었던 애들은요. 차가 나한테 달려드는데 멈춰 있어요. 몸이 안 움직여요. 안 돼와 하지 마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뭐가 안 된다는 건지에 대한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구체적이하지 않아서 힘든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더 많이 주고 안 해야 되는 것은 3개나 5개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3개나 5개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꼭 정해주셔야 오히려 훈육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훈육법에 대해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들어오신다고 할 때 안타까웠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훈육은요 마지노선이에요. 끝에 하는 거고 사실은 모든 훈육 전에 사전에 부모님들과 소통은 이미 이루어졌었어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훈육의 가장 결정적인 건 제한입니다. 제한. 통제를 얼마나 우리가 여유롭게 하고 이 아이와 함께 제일 가장 적합한 통제만 하느냐를 오늘은 조금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요게 이번 서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훈육의 6하원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훈육해야 되느냐, 또 우리 애는 왜 훈육할 때 이렇게 반응하느냐, 그거 이유가 왜 그러느냐, 누구에게 누가 해야 되느냐가 엄청 중요하죠. 자, 훈육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아이가 부모님한테 할까요?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시죠. 그렇죠? 그럼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실 때 아이들의 반응이 있어요. 근데 그 반응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원래 실생활의 상태가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 그걸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훈육하면 오히려 화를 내는 아이가 있어요. 훈육을 하는데 왜 자기가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 막 몰라, 싫어, 엄마 왜 나한테만 그래, 짜증나, 그러면서 자기 혼자 막 바닥에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울죠. 네, 난리를 치죠. 엄마 아빠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바깥에 나가서 이러면 정말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거기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있다? 더해. 우리 집에 누가 놀러 오면 더해. 이 화를 훈육하면 오히려 화를 내는 이 장군 같은 아이. 그 아이가 사실은 반응이 이렇게 올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판부터 말만 하면 화를 내는 부모님의 성향을 가진 아이일수록 훈육하면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말만 하면 엄마 왜 자꾸 불러? 아,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우리 아버님, 아빠가 퇴근하고 와서 엄청 피곤해. 아빠 나랑 놀아줘. 얘가 아빠 나랑 놀아줘라 한 번 얘기했는데 너 왜 자꾸 아빠랑 놀아달라 그래? 그러면 이 친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 번 불렀어. 한 번.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이들도요 알아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화를 내면 아이들도요 자기가 놀아달라 그럴 때는 화냈다가 자기가 이제 안 놀아서 화를 내면 나한테 화를 내는 부모님한테 당연히 화가 나죠. 똑같이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화를 내는 아이한테 부모님의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아이가 흥분했었을 때 아무리 타일러도 소용없고요. 이미 이게 고착된 아이가 바깥에 나가서 똑같은 행동을 할 때 그때 타일러 받자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깥에서 더 많이 화를 좀 내야지 되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사실 말을 할 때 조금 화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내가 혹시 이 아이가 나를 부를 때 2번 불렀는데 내가 몇 번 불렀냐고 화를 내진 않았는지 이런 거를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또 이 아이들이 그냥 듣는데 부모님들끼리 얘기하거나 우리끼리 뭐 얘기할 때 엄마 나 이거 하면 안 돼? 안 돼 지금 그거 안 돼. 하지마 이렇게 말은 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그냥 모르게 현실에서 막 쓰는 말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것이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분노 조절에 대한 부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내가 지금 말을 했었을 때 내 아이가 어떻게 했었을 때는 어떤 반응을 했는지 오늘 조금 현실을 보시면서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말만 하면요. 잘못했다고 바로바로 말하는 애가 있어요. 뭐 말만 하면 잘못했대요. 무조건 잘못했대요. 근데 뒤돌아서면 까먹어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 진짜 앞에 있는 애도 열받지만요. 이 아이도 되게 열받습니다. 우리 다 아시죠? 잘못했어요. 울었어. 그 다음에 또 해. 한 3초 있다가 또 해. 막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쉽지 않죠. 그 아이의 부모님은 어떨까요? 띵띵띵. 말만 그때뿐인 부모. 응, 알았어. 미안해. 이거 그랬구나. 엄마가 해줄게. 아빠가 지금 놀아줄게. 아빠 씻고 나와서 놀아줄게. 씻고 나왔는데 아버님 저기 가서 이제 그 기호식품하고 오셔가지고 까먹었어. 이런 거. 말만 그때뿐이면 우리 아이들은 네 그때뿐인 아이로 자라죠. 네. 행동이 전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훈육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요.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해줄게 하고 넘어갔던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이 아이가 잘못한 것에 있어서 통제 변인, 통제 요인들을 3개에서 5개 정도 설정해놨다면 그 행동에 대한 정확한 행동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 아이가 행동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너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 그렇게 하면 너 진짜 다 치워. 밥 안 먹어. 너 이 밥 먹지 마. 밥을 지금 2시간째 입으로 씹고 하지 마. 치워. 밥상 치워. 안 치우는 거죠. 치우지 않고 잠깐 치운 척 했다가 다시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먹이시고. 네. 말만 그때뿐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요.
부모님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부모님이 혼내면 잘못했어요 해가지고 마음이 약해서 울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예요. 자, 울지도 않고 잘못했다 말하지 않는 아이. 네, 기다림이 쉬운 듯 어렵죠. 제가 이 기다림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따 방법에 대한 얘기로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울지도 않고 잘못했다 말하지도 않아요. 친절한 금자씨, 니나 잘하세요라고 날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 아이들 중에요, 되게 무서운 아이가 있습니다. 이게 원에서도 이렇게 훈육을 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은 엄청 무서워요. 정말 앞에 있는 지우개 형은 귀여워요. 좀 귀여워서 이게 마음이 많이 약해져. 앞에 있는 애가 너무 귀엽거든. 잘못했다 하면 그게 또 귀여워가지고 웃겨요.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넘어간다. 그리고 앞에 있는 화낸 애는 같이 화내다가 또 화내서 막 울어. 그럼 또 어떻게 사과가 돼요 또. 근데 이 또 친절한 금자씨 형 친구는 굉장히 엘리트처럼 스마트하게 이렇게 저를 딱 쳐다보면서 너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하면서 하나하나 다 따질 거야 라고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 친구들 있죠. 자, 이런 친절한 금자씨 친구들은 어떤 부모님일까요? 바로 무관심 무반응하는 부모님의 아이들이 굉장히 통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트 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책 많이 보시면서 그 일관된 반응으로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훈육하다 보면 목소리 데시벨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화냈다가 울었다가 막 이러시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내 감정을 감정대로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이 들어가거나 막 이렇게 뭐 몽둥이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지만 내 감정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그 위아래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알았어. 어머 잘했네. 어머 그건 아니야. 위험해. 지금 제가 이게 지금 화가 난 건지 엄마가 좋은 건지를 애가 전혀 모르겠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 아이들은요. 엄마는 나한테 무관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무반응한다는 거죠. 부모님이 말을 할 때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내용을 분석하려고 이렇게 딱 있는 아이들의 특징이 야단을 맞으면서도 내가 부모님의 관심을 끌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무관심해서. 근데 그 무관심이 사실 무관심이 아니라 반응이 조금 약간 이렇게 반응도 이렇게 막 살갑게 반응하시는 분이 있다 하면 약간 츤데레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겉으로는 야 오다 죽었다 이런 부모님도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정말 오다 죽은 줄 알죠. 네. 아이들은 네 츤데레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오다 죽었는지 사다 죽었는지. 애들은 모르는데 진짜 오다 죽었다 그러면 진짜 오다 죽은 줄 알죠. 전 옛날에 제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줄 알았다니까요. 돌다리도 없어. 진짜요. 그거 진짜 믿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사실은 조금 반응을 좋을 때는 좋게 조금 속상할 때는 속상하게 화가 났을 때는 화가 난 걸로 정확하게 반응해주고 그 아이한테 적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있어요. 으름장이 절대 안 통해요. 네, 다 알고 있대. 으름장 절대 안 통해요. 지금 이 친구 아이 표정 보이시나요? 네, 웃습니다. 얘 지금 웃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 엄마가 정리 안 하면 장난감 버린다고 했다. 장난감 버린다. 근데 애가 웃어요. 막 웃어. 장난감 버린다고. 막 웃어. 왜 그럴까요? 왜 이 아이는 엄마의 으름장이 통하지 않을까요? 바로 으름장을 놓고 결국에는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버리는 신용도 안 했어. 그리고 너 그렇게 하면 엄마가 간식 안 줘. 근데 과자통 어디 있는지 다 알아. 애들이 다 아는 거죠, 다. 그래서 다 알고 있다 형입니다. 네, 어떤 애는 그래요. 너 장난감 정리 안 하면 버릴 거야. 응, 버려 엄마 버려. 막 이래요. 네, 정말 이럴 때는요. 애랑 같이 쓰레기장까지 그걸 버리는 현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말을 하면 지키면 되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한테 초반부터 좀 잘하다가 화날 때는 화났다라고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훈육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화날 때는 화내고 놀 때는 놀고 그리고 버린다고 말하면 버리고 내가 말한 거를 지키면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아이들이 귀엽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뭔가 문제고 내가 뭔가 이상하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사실 애들 눈 보면 안 되잖아요. 괜히 이거 말하면 내가 마음이 아프고 당연한 거죠.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훌륭한 부모님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면 지시니까 일단 방법적으로는 알아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훈육할 때 딴청 피워요. 이번에는 훈육할 때 막 귀파요. 이렇게 막 딴 데 보고 막
그리고 그거 있죠. 생각 의자에 앉아서 생각하고 있어. 근데 생각 의자만 놓으라. 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생각 의자랑 어쩌면 그렇게 친구가 바로 되는지. 우리 아이들은 훈육을 해도 그렇게 장난을 치느라고 정말 귀엽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부모님은 누굴까? 바로 얘기할 때 딴청을 피우시는 부모님 계세요. 아이 얘기할 때 드라마 보면서 그랬어? 그랬구나. 어머 저 집 어떡해. 네. 이게 네 그렇죠. 그럼 저기 동욱이 어머니 아빠가 버렸는데 애들을 잘 때 챙겨놓으시는 부모님. 그러니까요. 아버님 참 동욱이 아버님 대단하신데 아버님은 진짜 훈육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님이 또 챙겨와. 왜 돈 썼으니까. 그렇죠. 아버님이랑 또 싸운다. 너 왜 진짜 버리냐면서. 맞아요. 자, 우리 이제 딴청 피우는 어머님들.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너 왜 엄마가 얘기할 때 엄마가 지금 너랑 얘기하는데 내 눈 안 쳐다봐. 그러면 얘가 속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엄마도 내가 얘기할 때 눈 안 쳐다봤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 아이들이 그렇죠. 내 이야기가 존중받지 못하는데 왜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존중하느냐죠. 기분 나빴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 감정적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부모 교육은요. 엄마 아빠가 같이 함께 들으실 때 굉장히 좋아요. 그래야 통일성 있고 일관된 교육을 가기 때문에 차라리 마음이 약해지시면 그 자리를 떠나세요. 떠나고 눈을 잠깐 가리고 저기 먼 산 보다가 오시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서로 다르면 아이들은 2중, 3중 갈등을 겪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의 현실 자각 타임을 가지실 수 있다. 그래서 첫 판부터 현자 타임을 좀 드리겠어서 죄송합니다. 예, 계속 현실 자각 타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되실지를 조금 오늘 한번 볼게요. 허용적인 부모, 자녀의 자율성을 허용하고 자녀의 행동을 수용하되 처벌은 허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긴 통제를 안 해요. 복종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강압적으로 힘을 사용하기보다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또 어떤 부모님이 계시냐면 합리적인 부모님이 계십니다. 자녀의 의사소통을 격려하고요. 한정된 범위의 제한 안에서 자율성을 허용하고 논리적인 설득과 또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아이한테 권위 있을 땐 권위 있고 또 합리적일 땐 합리적인 그 적정선을 유지합니다. 자율적인 자유의지와 적응을 존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이가 나한테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한테 적응하는데 나만 적응하면 되겠는데 부모님이 부모잖아요. 아버님도 적응하고 엄마도 적응해야 돼요. 근데 두 분이 살아온 삶이 달라. 서로 다른 삶을 가진 두 분한테 적응을 얘는 태어나자마자 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엄마한테 갔더니 너 왜 엄마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 눈 깔아. 눈 깔아야 돼. 아빠한테 갔더니 너 아빠가 얘기하는데 눈도 안 쳐다보고 말이야. 눈 똑바로 쳐다봐. 눈 또 들어야 돼. 막 이런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합리적인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독재적인 부모님도 있습니다. 체벌과 강압적인 방법 사용해요. 너 무조건 해. 너 안 그러면 엄마 저기 지금 사랑의 매 갖고 와. 이름은 사랑의 매인데 매는 매죠. 아픕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매는 매다. 이 자율성을 제한해요. 절대적인 기준, 내 기준에 의해서 애를 다 판단해요. 네,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 아이가 굉장히 어렵겠죠. 네, 이건 더 이상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사실 독재적인 부모님 밑에 있는 아이들의 그 정서적인 학대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귀납적 부모님이 있습니다. 유아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바깥에 있는 결과를 두고 아이들과 대화하는 이런 부모님이 계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 가장 아이와 함께 할 때 또 나의 스타일에 잘 맞는 부모님인 것 같은지 한번 적어도 좋겠지만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님이 되고 싶나요? 지금 여기 굉장히 지금 채팅창으로 서로 상담을 하시는데요. 밥 안 먹으면 간식 안 줘요. 그렇죠. 동욱이 어머님 맞습니다. 지금 저거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방법적인 내용이 나와갈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오늘 이제 사실 내 아이의 훈육은요. 전문가들보다 우리 부모님 개인이 가장 잘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한테 하면 우리 아이가 내 말을 잘 듣는지도 그 타이밍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하기에 아직 아이한테 휩쓸려 가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이 내가 맞는 건지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자체가 고민하고 있다는 거고요.
따뜻하다는 거고요. 아이들을 존중한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으셔도 된다. 왜냐? 우리가 한 번도 안 살아본 오늘을 살잖아요. 네, 어제의 훈육과는 또 다른 오늘의 훈육이 있고요. 오늘의 훈육과 또 다른 내일의 훈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합리적인 부모 너무 좋죠. 네, 또 귀납적인 부모 너무 자율성 있죠. 너무 좋죠. 네, 다인 것 같은 뭐 좋아요. 네, 독재적일 때도 있고 귀납적일 때도 있고. 이 여기에 있는 부모님들은 어떤 부모가 맞다 안 맞다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부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 아이 90년생 이후에 우리 자녀들은 합리적인 부모님을 원합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부모님을 왜 원할까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합리적인 부모를 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합리적으로 가르치고 있으세요. 그래서 불편함이 생기면 정확하게 말해라 라고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어머님과 아버님의 눈을 쳐다보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엄마 아빠는 안 그랬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약속도 안 지키면서도 왜 나한테는 약속 지키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합리적인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고 정의는 이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들에게 합리적인 부모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교육에 적합하게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언제 필요할까요? 저희가 훈육을 어떻게 하고 언제 해야 되는지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4가지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에 의거해서 3개에서 5개 정도의 필요한 훈육만 좀 하셔라. 그 제한을 두셔라 라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많은 제한과 너무 많은 통제는 너무 많은 훈육을 일으키고 너무 많은 훈육은 우리 부모님들의 자존감과 아이의 자존감을 같이 떨어뜨려요. 계속 안 된다고 해야 되고 계속 혼을 내야 되기 때문에 혼을 내는 내 자신도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혼을 내서 그 혼을 당해야 하는 아이도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굳이 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정확하게 좀 해야 하는 구간을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존에 위험한 것을 할 때 뛰어내리고 막 칼 긋고 이러는데 저희가 그거를 가만둘 수 없잖아요.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할 때 안 먹고 안 자고 이러면 이제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서 매너를 지키지 않을 때 친구한테 침 뱉고 물고 이러면 안 되겠죠. 또 자신을 자꾸 숨기려고 할 때 거짓말하고 물건 훔치고 이런 여러 가지 언제 필요한가 했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상황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요 안에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한번 조금 자세히 볼게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편식. 네, 편식이 사실은 생존에 위험한 것이죠. 또 주변 정리를 안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주변 정리 안 하고 안 씻고 위생도 생존과 발달, 성장 발달에 중요한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기상하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또 잠자는 시간에 잠을 안 자서 그 다음날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유지되다 보면 당연히 키도 안 크고 건강할 수 없겠죠. 또 지금 과제 수행을 안 하고 또 원에서 해왔던 거 안 하고 보통 원에서 오면은 뭐 하라고 해요? 가방 정리하라고 그러는데 절대 안 하고 게으름 피고 하면은 또 엄마한테 혼나죠. 네. 그리고 버릇없는 태도, 떼쓰고 인사 안 하고 부모님한테 대들고 또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하는 행동 등. 언제 훈육이 필요한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국어, 수학, 영어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훈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생존과 발달과 교육을 받을 권한과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사회성을 키워야 되는 부분에 있어 훈육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조금 요즘 아이들은 조금 더 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 중독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훈육하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저희도 그 아이에게 훈육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행동도 잘 봐야 합니다. 나는 편식하지 않는지, 나는 우리 원에 아이가 원에서 집에 왔었을 때 정리가 되어 있는지, 또 나는 내가 우리 아이는 자라고 해놓고 밤 11시, 12시, 1시까지 왓챠를 보진 않는지. 예, 넷플릭스를 부모님들은 계속 팝콘을 먹어서 보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소리 다 들리거든요. 막 바스락바스락 막 냄새 막 나고.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잡니까?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상처받았던 게 자는 척해서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삼겹살을 구워 먹는 거예요. 정말 제가 삼겹살 엄청 좋아하거든요. 와, 나 진짜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잤습니다. 나가면 혼날 것 같고 먹고는 싶은데 와, 부모님만 먹네. 네, 이런 거 너무 힘듭니다. 네.
또 부모님들은 나한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왜 나는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지, 또 부모님은 선생님한테 인사 안 하는데 왜 내 목을 내려가지고 선생님한테 인사를 시키는지. 네, 그런 분들 계세요. 이렇게 차량 운행 가잖아요. 부모님은 절대 저희를 보고 인사를 안 하는데 애는 인사를 시킨다고 머리를 갑자기 뒤통수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인사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딱 들면 애가 어떤 표정 짓는 줄 아세요? 딱 내렸는데 탁 들었는데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는. 네, 엄마가 인사하면 나도 인사했을 거 아니야, 이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세요. 네, 어머님들 네, 버릇 같이 하시고 같이 태도를 이렇게 하시고,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감사합니다, 이런 말 이렇게 어머님들이 이렇게 하시면, 네, 우리 아버님들이 좀 하시면은요, 네, 이유 없이 계속 웃네요. 예, 우리 채팅창에 계속 웃는데, 네, 많은 웃음 안에 많은 게 포함된 것 같습니다. 예, 물건 훔치고, 물론 물건 훔치는 부모님은 안 계시겠지만, 이렇게 호텔 가거나 또 아이들이랑 놀러 가셨을 때, 그 호텔 물건을 꼭 이렇게 챙겨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것도 약간 조금 위험합니다. 예. 이 거짓말하는 거는 아이들 너무 잘 경험하죠. 엄마가 이번 주말에 놀러 갈게. 절대 안 가. 아빠가 너 놀아준다 했잖아. 아빠 놀아줄게. 근데 아빠가 놀아줄게가 이제 넷플릭스를 보면서 이렇게 놀아주시거나 하면 우리 아이들은 거짓말을 몸소 배웁니다. 네. 그래서 언제 필요한지를 아셨으니까 그 언제 필요한 그 필요함에 우리 부모님들의 행동도 한번 다시 현실을 자각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어디서 해야 될까요? 훈육 어디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훈육을 모든 사람 있는 데서 막 하게 되면 엄청나게 자존감 떨어집니다. 부모님 자존감 떨어지고요. 옆에 있는 아이 자존감 떨어지고요. 또 그 옆에 있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자존감 떨어져요. 그 아시죠? 네, 아이들이 누구한테 어디서 훈육을 받았느냐가 평생 트라우마로 잡혀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우리 선생님이 다 있는 앞에서 혼내면은 그거 사실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 잘 못하는 친구들이 그런 부끄러움을 당했던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훈육도 어디 사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1순위, 가정, 집, 그리고 같은 공간이 되게 좋습니다. 막 저기 가서도 혼나고 여기 가서도 혼나고 거기 가서도 혼나잖아요. 그 모든 공간이 나에게는 훈육 공간이에요. 진짜 어떻게 숨을 못 쉴 거 아니에요. 애들 또 그 쥐구멍을 줘야지. 맨날 혼나. 어딜 가도 화장실에서 혼나고 저기서도 혼나고 거기서도 계속 혼난다는 것은 조금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 번의 그 훈육은 조금 같은 공간과 같은 장소 좋고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좋은데 이왕이면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는 부모님 두 분이 같이 있으시거나 이게 조금 나랑 아이만 있었을 때는 내 이 화가 다 안 가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훈육할 때요. 그 거실에는 좀 텔레비전을 틀어놓으시고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바깥에 소리가 안 들리면 너무 아이한테만 집중하게 되면 너무 아이한테 집중해서 화가 나가지고 또 행동이 좀 과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 아무도 없을 때 하지만 내 감정을 내가 추스릴 수 없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랑 그 같이 이렇게 훈육하실 때는 조금 부모님 두 분이 같이 있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두 분이 같이 있으면 또 뭐가 문제냐면 한 명이 할 때 한 명이 또 뭐라 해. 그럼 또 안 돼요. 그래서 두 분이 훈육을 하실 때는 아까 제가 말했던 3가지에서 5가지의 제한을 같이 설정하시고 요게 문제가 딱 생겼을 때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을 해야 아이가 우리 부모님은 여길 가고도 저길 가도 똑같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둘이 화가 나니까 내가 그냥 고치는 게 빠르겠다라고 쉽게 아이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분이 같이 있을 때가 가장 좋고요. 또 내가 혼자서 할 때에는 조금 내가 시선을 조금 이 아이한테만 너무 집중하지 않도록 분산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2순위는요, 외부예요. 왜냐하면 외부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최대한 집이겠지만 외부에서 일어나는 혼육 상황이 생겼을 때는 최대한 아이랑 따로 가서 그 아이와 대화를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일단 1차적으로 울음을 멈추게 하고 일단 들어와서 집에 가서 꼭 얘기하자. 이렇게. 집에 가서 기다려. 이렇게 집에서 너에게 나는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라는 그 뉘앙스를 주시면서 마무리를 하고 그때는 좀 멈춰주셔야 된다. 그렇지만 그때 멈춘 상황을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집에 왔을 때는 그 행동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해서 수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그렇게 하고 집에 왔는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럼 아이는요. 그렇게 까먹었다고 생각하고 외부가 하면 똑같은 행동을 또 해요. 왜냐하면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기억력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시는 것은 바깥에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빨리 울음을 빨리 끝내게 하고 일단 거기서 아무리 우리가 뭐 훈육을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요. 3-4시간을 바깥에서 훈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빨리 울음 멈추게 하고 일단 알겠어. 일단 알겠고 지금은 이건 안 되니까
일단 우리 집에 가서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은 그만하자 하고 딱 그냥 와야 돼요. 그만하자 할 때 제가 지금 어조를 굉장히 굵게 하죠. 네, 그만하자 하는데 그만해 하지마 이렇게 소리 지르면은 오히려 이 아이가 그 소리보다 훨씬 높게 울어요. 훨씬 높게 운다는 건 뭐냐면 외부에 사람들이 많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네, 바깥에서 훈육하면 우리 엄마가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봐서 나한테 조금 덜 하거나 저 물건을 사줄 수 있을 거라고 아이들은 기대를 해요. 내 울음을 멈추게 하려고. 그래서 차라리 조금 단호하고 강인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냥 안 사주고 엄마가 반드시 얘기할게. 집에 가서 얘기하자 하고 끝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럽니다. 사줘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부모님들이요. 사줄 때 사주고 진짜 사준다고 했을 때 사주고요. 안 사줄 때는 안 사주시면은 한 3-4번 정도 지나면 아이들이요. 사준다고 할 때 사주는 걸 알기 때문에 애써 때 쓰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3순위예요. 내가 도저히 훈육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도저히 안 될 때 그때는 외부 협력기관에 의뢰하는데 어디에 의뢰하나요? 원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다니는 원이 가장 좋아요. 왜냐면 다니는 원만큼 내 아이를 잘하는 데가 없어요. 영상이 우리 어머님의 아이를 압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아이를 압니까? 유튜브에 있는 많은 그 아이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꼭 우리 아이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 아이와 유형이 맞은 거지요. 오늘의 우리 아이는 내일에 또 달라요. 내일의 우리 아이가 또 미래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신뢰해야 되는 곳은 내가 매일 보내고 내 아이를 가장 잘하는 우리 선생님과 내가 훈육 방법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했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원에 가면 잘 안 돼요. 그럼 원에 가면 왜 잘하냐고. 우리 집은 안 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들은 항상 일관적으로 모든 아이들을 공평하게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어차피 선생님은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집에 오면 당연히 하죠. 왜냐하면 해줄 부모님이 계시니까.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 생각했을 때는 억울한 거죠. 잘해줬는데 이러니까. 잘해줘서 그런 겁니다. 잘해줘서. 네, 그래서 우리 좋은 방법이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하시지만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규칙적이고 일관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져요. 근데 그 일관된 걸 우리 부모님의 그 아이가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들으시는 모든 부모님의 아이들이요. 원해서 잘해요. 생각보다 우리 집에서 하는 정말 10배 이상 잘해요. 그래서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ADHD로 소아 ADHD로 우리 원에 온 아이를 저 선생님 엄마만 훈육 방법을 통일했는데 1년 딱 지나고 완치를 했어요. 완치. 심지어 놀이치료, 인지치료, 음악치료를 배웠던 아이였는데 놀이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딱 빼고 인지치료만 받게 하고 저희 3명만 훈육을 통일하고 가정에 있는 아버님이랑 할아버지 할머니 훈육 방법 통일시켰거든요. 1년 만에 완치 판결이 된다는 거는 ADHD가 완치 판결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관된 훈육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해야 합니까? 1순위 가정, 2순위 외부, 3순위 협력기관. 외부에서도 최대한은 빨리 멈추고 가정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남았습니다. 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빨간불 멈추고 시선 맞춥니다. 두 번째, 노란불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세 번째, 초록불 단호하게 말하고 사랑으로 마무리해야 할 겁니다. 자, 멈추고 시선 맞출 때는요. 반드시 아이들의 눈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의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을 수 있고요. 이름을 꼭 불러주시기 바래요. 그럼 이때 이제 애가 막 얼굴 막 돌리니까 막 어깨 잡고 막 목 잡고 막 이러시는데요. 그냥 안고 말하거나 그냥 손을 딱 잡아주시면 됩니다. 손을 잡고 시선을 꼭 맞추시면 됩니다. 두 번째 노란불인데요. 행동을 멈추게 했을 때 그만두지 못해? 그만둬 하지마 안 돼! 이런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제가 최대한은 안 되라는 말은 좀 금지한다. 예를 들면요. 창문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얘가 장난쳐요. 근데 여기서 하지마! 그만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올리는 걸 그만해야 되는 거냐? 내리는 걸 그만해야 되는 거냐? 라고 아이들이 생각하겠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 너 손가락이 다치니까 위험해서 그만했으면 좋겠어 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걸 뭘 멈추고 뭘 하지 말라는 건지를 아이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냥 아이들이 내 말을 지금 알아듣겠느냐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그 대신 단호하게 말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라고 물어보면 얘가 네 라고 말하길 바라시잖아요. 네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네 라고 말 안 하면 화나잖아요. 그쵸? 너희들 이거 돼요 안 돼요? 근데 얘가 돼요 안 돼요? 근데 끝에 안 돼요라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돼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열받거든요. 그럼 또 열받아서 막 화를 낸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묻지 마요. 그냥 안 묻는 게 좋아요. 훈육할 때 물어보시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걸 했었을 때 이게 문제가 돼 라고 명확하게 그 문제 상황에 대한 거는 종결을 시켜주셔야 된다. 우리가 이 아이들한테 의견을 묻는 거는요, 이 아이의 생각으로 인해서 결과가 더 성장하고 좋아지는 것에 있어서 묻는 거지, 이 아이가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는 물을 필요가 없이 우리가 안 하게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는 잘 시간이야. 이제는 씻으러 가면 돼. 그러면 왜 씻으러 가야 돼? 너가 씻어야 건강해지니까. 이거는 씻어야 되겠니 안 되겠니의 문제가 아니죠. 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그냥 말을 해주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묻거나 그래서 싫어 나 안 씻을 거야 이런 말 들으면 더 화가 나니까요. 그냥 안 묻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러면 연령별로 한번 알아볼게요. 0세입니다. 0세 2살이에요. 우리나라 아이 2살. 그럼 2살부터 훈육을 하나요? 2살부터 훈육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끊고 매진과 제한과 통제를 알면요. 오히려 올라갈수록 논리적인 사고가 더 많이 발달되고요. 나중에 제가 알겠지만 자율성과 권면성도 증가하게 됩니다. 자, 0세에서 그러면 어떻게 얘들을 멈추게 해요? 이유 없이 떼쓰고 무조건 내가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막 엄마 멈추고 하는 경우 있죠. 우리 2살 애들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경우 많습니다. 네, 안아서 멈춰야 됩니다. 멈출 때도 2살, 3살은 꼭 안아서 멈추셔야 되고요. 행동을 안고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 2살 어머님도 잘하시잖아요. 안고 여기서 떨어지면은 아야! 이렇게 물건 올려놓고 딱 떨어뜨려. 그럼 얘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막 물이 막 쏟아지거나 인형을 떨어뜨리면 인형이 아야! 하고 다치겠죠. 그래서 위에 올라가고 애들 막 계단 올라가고 막 계단 내려오고 막 한단 말입니다. 그때 보여주셔가지고 아야! 라고 이제 간단한 단어로 멈추고 그게 아프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주는 거. 그 정도가 훈육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요. 안아주고 그 다음 놀이로 연결을 해야 돼요. 왜냐? 이 아이들은 훈육에 대한 개념보다는 내가 뭐가 위험하고 내가 보호를 받고 있나? 내가 지금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하나에 대한 애정을 안정의 착을 가져야 되는 나이기 때문에 이때는 많은 훈육이 아니라 안고 위험한 걸 멈추게 한 다음에 보여준 다음에 다음 놀이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3살이에요. 3살은 안아서 멈추되 자리에 앉혀야 돼요. 이제. 자리에 앉혀서 이 아이랑 나랑 눈을 또 마주쳐야 돼요. 눈을 마주치는데 눈 안 마주치고 막 울어요. 난리를 칩니다. 우리 3살 아이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렇게 이제 18개월에서부터 우리 21개월, 22개월이 되면 와우 너무 정말 엄청난 에너지와 근데 이젠 내가 좀 움직이는데 지금 나를 막을 자 누구냐? 막 엄청나게 막 달려나가고 진짜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일단은 사진도 막 귀신이 나와 막 유령이 지나가 사진 찍을 때마다 없어. 자, 이런 아이들이 또 멈추게 하잖아요. 얼마나 크게 우는지. 원에서 우리 선생님들 대단하신데요. 원에서 학대 신고 당할 때 보면요. 이렇게 1세, 만 1세, 2세 아이들 우는 소리 때문에 민원을 많이 당해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냥 우는 거예요, 정말. 이 진짜 울음이 정말 우렁찹니다. 그래도 울음을 멈출 때까지 일단 자리에서 기다려야 되고요. 울음이 멈추면 길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3살은. 그냥 간결하게 이렇게 하면 너가 다쳐. 너가 다치면은 병원을 가야 돼. 병원을 가면 주사를 맞잖아? 주사는 아픈 거야. 지금 제가 이렇게 접속사 부사 별로 안 붙이거든요. 너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마음이 아프고 엄마가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막 얘기할 필요가 3살은 없습니다. 예, 그냥 깔끔하게 얘기를 좀 끊어주세요. 네, 3살 부모님들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딱딱딱딱 얘기해가지고 빨리 정리하고 다시 놀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너무 오랫동안 하면 오랫동안 지치기 때문에 다음 놀이로 연계되지 않고 앵앵앵앵앵 하면서 부모님의 옆에서 계속 달라붙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빨리 끊으시는 것이 3살은 좋습니다. 부모님들의 정신건강도 좋고요. 아이의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4살. 단호한어조로 멈춰야 돼요. 4살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3살 이후로는 95%의 성인의 뇌구조가 다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만 지금 멈춰야 돼요.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제가
좀 안 좋아하고 안 되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돼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요. 안 되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 당시 딱 멈추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잠깐만 멈춰. 이름 딱 부르고 그리고 나서는 왜 멈추라고 했을까? 지금 너가 하는 행동은 위험해. 지금 친구한테 침을 뱉는 행동은 내가 봤을 때 아니야. 왜냐? 내가 너에게 침 뱉으면 어떨까? 굉장히 그거는 기분이 나쁘겠지? 그리고 침은 깨끗하지 않은 거야. 명확하게. 그러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주더라도요. 생각을 혼자를 잘 못해요. 4살은. 아직까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타인의 입장까지 생각하는 사고가 4살에는 많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때 막 너가 다른 사람이 그러면 어떻겠니? 엄마 마음은 어떻겠니? 엄마 마음까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은 너무 얘기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마음은 다 끝나고 내가 너를 사랑해로만 얘기해 주시고 엄마가 그렇게 하면 너무 속상하고 너가 그렇게 하면 엄마는 마음이 아프고 이 얘기는 한 5살 넘어서 해주셔도 됩니다. 4살까지는 그냥 좀 그냥 애들 마음만 이해해 주세요. 그래 너가 지금 친구랑 놀려고 했던 건 알겠지만 침을 뱉는 것은 더러운 행동이고 그거는 기분이 나쁜 거야. 그걸 보고 기분이 나쁘다고 해. 그냥 정확하게 말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그냥 행동 자체에 대해서만 말해주는 거예요. 너 옛날부터 내가 알아봤다 침 뱉을 때부터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네들이 옛날의 개념이 겨우 3살 살았는데 무슨 옛날이 있겠습니까? 뭐 과거 뭐 한 10년 전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옛날부터 내가 침 뱉지 말라 그랬지 이러지 마시고 그냥 침을 뱉으면 왜 안 되는지를 얘기해 주시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조금 많이 반복적으로 말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적으로 말하는데 그때 행동이 다시 수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침을 뱉으면 친구가 기분이 나쁘지 안 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안 하면 돼. 딱 하면 돼. 그냥 바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깔끔하게 가르쳐주고 멈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너 사랑해. 너가 너를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너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침을 안 뱉는 것이 좋겠지? 깔끔하게. 그럼 아이들이 딱 그 정도 수준으로 알았습니다. 자, 그럼 3세 이상 유아는 거의 공통적이고요. 그리고 이 이상부터는 아이들이 이제는 초등년기까지, 초중고등학교까지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논리 있는 부모님이고 믿음직한 부모님인지를 이제 알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이때부터는 거의 공통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단어한 어조로 멈추는 것 똑같고요. 공동체의 경우는 전체를 멈추게 해요. 한 4-5명이 같이 5살 이상부터는 같이 놀잖아요. 근데 한 명만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멈추게 해야 됩니다. 막 친구랑 싸우고 막 그러면 옆에 있는 애가 제가 그랬어요 하면서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경우 또 언니랑 오빠랑 뭐 언니 동생 뭐 오빠 동생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또 부딪히면서 막 난리가 나면 3살 이상부터는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놀기 때문에 싸움과 갈등과 자기 주장이 굉장히 격변하면서 일어나죠. 그때 한 명만 멈추게 해봤자 이 한 명은 억울하기만 해요. 그래서 그냥 전체를 멈추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원을 운영하면서 이게 전체를 멈추게 해야 같이 책임을 가져요. 그래 저 친구가 지금 저 친구랑 노는 나도 뭔가 지금 안 맞았으니까 싸운 거거든요. 같이 멈추게 한 다음에 그 행동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할 시간은 5살 이상부터는요. 너무 오래 안 주시고 한 5분에서 10분도 깁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의자에서 생각해놓고 가가지고 까먹어. 우리가 일하다 보면 까먹어. 네, 그러면은 아이도 그냥 뭐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행동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면서 앞에서 보시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정말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 그 앞부분에서 이제 계속 그렇게 부모님이 멈추게 한 다음에 생각할 시간을 주고 이야기를 했던 거를 아는 친구들일수록 이제 내가 논리 있게 나의 입장을 얘기하는 습관이 길러져요. 그러면서 이걸 꼭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 그 행동을 했어? 무엇 때문이었니?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였니? 그게 너를 위해서 한 거니? 친구를 위해서 한 거니? 그리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니? 지금 제가 이 질문들은 조금 꼭 유아아이들 이상부터는 문제 해결 중심으로 훈육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랬는데? 너 왜 그러니 애가? 막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애의 인신공격을 하게 되면은 애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 행동을 했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누구한테 그럼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럼 그 친구랑 이제 놀 건지 안 놀 건지 그럼 이 행동을 계속 진행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소통을 하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행동 전략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이게 굉장히 습관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이 질문을 좀 계속 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부모님들이, 아버님, 어머님들이 서로 얘기하실 때에도 행동 전략 중심으로 얘기하시면은 그걸 아이들이 보고 배워요. 그래서 어떤 문제 중심이 아니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통은요, 존중에서부터 시작되고요. 호통은 감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소통을 아이들을 존중하고 아이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멈추고 생각하게 하고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자, 그럼 잠깐 오은영 박사 영상을 한번 보고 이제 우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 알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오은영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라는 새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는 생명이자 생존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은 이 소중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것들을 기본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는 아이들에게 어떤 경험을 물려줘야 할까요? 바로 깊고 따뜻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도 아이에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육아는 깊고 따뜻한 사랑만 가지고 육아가 되지 않습니다. 깊고 따뜻한 부모의 사랑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진심을 전달하는 데에는 부모의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부모의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람직한 말하기 방식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하기 방식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갈게요. 잘못된 말하기 방식. 그럼 아까 우리가 이제 멈추고 생각하게 하고 이 아이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말할 때에도 그 말하기 방식에 따라서 말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겠죠. 자, 먼저 벌컥 화를 내면서 욕을 하는 상황이 있어요. 막 욕을 해요. 자, 요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컥 화를 내면서 욕을 하기보다는 상처 주지 않는 말로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너 하지 마! 너 그만둬! 너 애가 왜 그러니? 이런 말보다는 잠깐 그만, 잠깐 멈춰서 엄마 얘기 좀 들어보자. 엄마도 지금 화가 나 있어. 라고 명확하게 하시면 돼요. 엄마도 지금 너의 행동에 화가 나 있어. 그렇지만 너가 지금 화난 것과 엄마가 화난 것을 알지만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고 명확하게 분노를 표현하셔야 돼요. 분노를 표현하지 않으면서 훈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게 지금 화가 난 건지 안 화가 난 건지 모르고 웃으면서 훈육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훈육을 할 때 내가 화를 낸다. 그 화내는 구조에서 분노를 표현하는 정도의 화를 내시는 것이 좋다. 자, 그리고 자녀의 말을 막 하러 너 얘기하지 마봐. 엄마 말 일단 들어.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대충 가볍게 듣는 거. 아빠 말부터 들으라 했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는 너가 이렇게 행동해서 화가 난 거야. 그 행동은 너가 엄마나 아빠한테도 기분 나쁘게 하는 행동이야.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그 행동 중심적으로 맞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판적으로 말하면서 막 과거 들춰내요.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면서 차례를 기다려서 짧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말입니다. 짧게. 너부터 말하고 나 말하고 너부터 말하고 나 말하고. 그래서 내가 중간에 부모님이 같이 훈육을 하셨을 때는 요거를 동등되게 같이 하셔야 아빠 이 말했다가 엄마 이 말했다가 애가 그러니까 막 여기도 받아쳐야 되고 저기도 받아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하실 때는 한 분이 좀 쭉 차례를 좀 하시고 그게 다 끝나고 나서는 한 분이 그날 훈육하면 한 분은 조금 위로하시면서 너가 힘들었겠다. 속상했겠다. 그런데 너네 엄마 말은 맞다. 아버님이 딴 거 안 하셔도 돼요. 너네 엄마 말은 맞다. 이 말만 한번 해줘도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같은 편이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또 이런 생각하죠. 아유 내가 애 편이 돼줘야 되는데 아니요. 애 편은 항상 돼주시잖아요. 항상 돼주지만 훈육할 때만큼은 경계선을 두셔야 됩니다. 예, 그때는 명확하게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결코라는 말을 좀 사용하는 거 잘못됩니다. 넌 항상 그렇더라. 너 결코 밥 안 줘. 너 절대 밥 안 줘. 막 이런 거 있죠. 안 될 건데 왜 하냐고. 안 될 건데. 항상이란 말은 없어요. 절대란 말도 없습니다. 절대 안 할 것 같죠? 근데 절대 해요 또. 그래서 대부분 가끔이란 말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 가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조금 습관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가끔 보니까 우리 친구가 엄마한테 너무 때리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 엄마도 아프거든? 이렇게 얘기를 정확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항상 너 엄마 때리면서 얘기하더라? 항상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오해를 일으키는 말은 할 필요가 없다. 또 오랫동안 잔소리예요. 아까 우리 어머니 앞에 한 분 얘기하셨어요. 말하다 보면 주저리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주저리 말하다 보니까 앞에 서론을 까먹었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잔소리하면 우리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것은 일단 진지하게 들어주고, 빨리 그냥 내가 말할 걸 빨리 말하고, 근데 사소한 거 좀 들어주고, 들어줘야 안 까먹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말을 계속하다 보면은 내가 말하려고 했던 진짜 핵심을 까먹고, 걔도 나한테 뭘 들으려고 했는지를 까먹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절하셔야 된다. 그리고 다른 곳을 보면서 말하거나 막 걸어다니면서 말하시는 거, 뭐 드라마 보시면서 말하시는 거 안 됩니다. 자녀의 눈을 바라보면서 말을 하고요. 높고 날카로운 어조보다는 자녀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부드럽게 요청하는 거. 그리고 한 번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것도 문제고 문제를 계속 말해요. 그러면은 엄마한테 가기 전에, 아빠한테 가기 전에 어떤 문제로 혼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돼서는 완전 사춘기가 생기고요. 완전 부모님이랑 대화를 안 해요. 이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여러 문제 하지 말고요. 하나를 일단 끝나고, 하나 다 끝내놓고 일단 그거 정리한 다음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같이 부모님들끼리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막 추측해서 말해요. 엄마가 생각했을 때 넌 그런 것 같아. 너 내가 엄마가 보니까 너 친구한테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위험하죠. 그 친구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들어가 보진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런 의도가 아닌데 저쪽 상대방에서 막 내 의도를 막 자기가 말하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좀 차분히 하면서 넘겨짚지 마시고 지금의 문제만 집중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말할지 한번 볼게요. 긍정적인 말을 할 건데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부정적인 행동을 살짝 바꿔주는 거를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예를 들면 이웃 어른을 보고 인사 안 하면 미움을 받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웃 어른 보고 인사를 하면 귀여움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또 옆집 아줌마가 그러는데 오늘 우리 수연이가 인사 너무 잘해서 이쁘대.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인사를 넌 잘해야지 인사를 그렇게 하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인사를 잘해서 너무 예쁘대. 그럼 그 말 들으려고 인사를 예쁘게 해요. 어쩜 동생이야 그렇게 잘 놀아 우리 수연이 다 컸네. 넌 참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재밌는 생각을 많이 하네. 지금 칭찬 자체를 어머님과 아버님이 원하는 행동 중심으로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계속 해오면요. 훈육할 시간이 별로 없어져요. 왜냐하면 훈육은 안 될 때 하는 건데 이 아이가 수정을 해야 되는 어떤 통제되는 상황 때 하는 건데 통제하지 않고 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많이 말할 거기 때문에 허용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멈추는 일들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훈육의 가장 좋은 방법은요. 통제 변인을 많이 주는 게 아니고 허용 범위를 많이 주는 것이다. 허용을 많이 해주면은요. 내가 멈추라고 말할 때 힘이 있어지고 권위 있어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훈육을 잘하려고 훈육법을 듣지 마시고요. 평소에 긍정의 말을 잘하는 습관을 훈련시키는 건 훨씬 중요합니다. 긍정의 말을 저희가 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갖고 왔어요. 자, 평상시 이런 말 합니다. 밥 먹으면서 쩝쩝 소리 내는 사람은 식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야. 쩝쩝 소리 내지 말고 편식 좀 하지 마. 이렇게 말했던 말 있잖아요. 이 말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많이 연습해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쩝쩝 소리를 내지 않고 먹는 사람은 십사예절이 좋은 사람이야. 네, 반대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똑같이 쩝쩝 소리는 들어갔는데 뒤에는 먹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야.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요? 식사예절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좋은 사람으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책상을 정리하지 않으면 골치 아프지 않니? 너 책상 얘들아 너 장난감 정리 안 하면은 진짜 너 힘들지 않니? 발 다쳐. 자, 이걸 어떻게 긍정적인 말로 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책상을 정리하면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어. 네, 똑같은 책상 정리하는데 말이 뒤에는 할 수 있어. 더 쉽고 더 좋아. 좋은 방향이 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또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대. 책을 많이 읽어야지. 맨날 그 영상 그거 보면 되겠어? 너 손가락 힘만 좋아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자,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책을 읽는 사람은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된대. 야, 우리 친구가 많은 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 다른 친구한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또 모르는 바다 같은데 자연 숲에 갔었을 때 아는 게 많으면 맞추기도 할 수 있어. 모르는 문제도 답을 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아, 정리해 잘 찾을 수 있다 해도 안 하네요. 같이 하시면 돼요, 그때는. 같이 정리하면서 잘 찾는 걸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시작. 찾기를 건널 때 신호등을 보지 않으면 사고가 나. 아파, 병원 가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찾기를 건널 때 신호등을 보면서 건너면 사고가 안 나.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어. 지금 같은 내용의 문구들은 굉장히 우리 삶 속에 많습니다. 우리 어머님 한 분이 열심히 정말 아이한테 잘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지만요. 안 해도 될 때까지 하시면 돼요. 긍정적인 말은 많이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그 자체가 이미 굉장히 훌륭한 부모님이다라고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긍정적인 말을 하는데 내 아이가 안 들어요. 그래도 긍정적인 말로 아이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것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훈육을 어떤 방향을 두고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될까요? 바로 자아 존중감 형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정말 적절한 제안과 적극적인 관심과 적절한 피드백은 우리 어머님들과 우리 아버님들과 우리 아이 세 분의 모든 자아 존중감을 형성시켜요. 심지어 옆에 있는 친척들마저도 그 아이한테 해주시는 바른 훈육에 같이 자아 존중감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면성이 발달돼요. 내가 부모님의 적절한 그 조언과 적절한 훈육을 받은 아이들은요, 근면성실합니다. 지금 저도 일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원을 운영하면서 선생님들과 같이 일을 하는데요. 저는 꼭 이 말씀을 해요. 부모님이 잔소리를 많이 하셨니? 라고 물어봐요. 꼭 저는. 왜 그걸 물어보냐면요. 그게 저희 그 면접할 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를 적절히 들은 아이들은요, 일을 굉장히 근면성실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잘 못 자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한테 일어날 때 일어나게 하고 먹을 때 먹게 하고 인사할 때 인사하게 하고 잠이 들 때 잠이 들게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의 근면성 발달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고요. 근면성이 발달되면 열등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열등감이 줄어들면 사회성은 발달하게 됩니다. 사회성이 발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얻어내기 때문에 성공의 경험이 많아지는 거예요. 성공의 경험이 많아져야 실패라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다음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훈육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내가 다른 사람과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나의 다음을 위하여, 나의 성장을 위하여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훈육을 부모님이 원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아이였을 때 기억하는 거. 오늘 제가 계속 아이들에 대한 입장을 얘기했잖아요. 아이 입장을 좀 변호했는데요. 네, 아이였을 때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꼭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저도 아이였을 때 그랬는데 우리 아이가 또 이러네요.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판단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는요. 100만 명이 여러분의 아이와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이 굳이 우리 아이를 맞추려고 하지도 마시고 우리 아이에 맞는 훈육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잘 만들 수 있고요. 또 그 아이와 함께 그 아이를 보시는 선생님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일관된 훈육을 같이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관찰해 주시고 네. 바람직한 말하기 방식은 제가 끝나고 다시 돌려드릴게요.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네. 그리고 괜찮아, 이해해, 할 수 있어, 믿고 있어, 사랑한다, 고마워. 요게 긍정의 말에 많이 들어가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괜찮아, 응. 엄마 이해해. 아이고 할 수 있어. 잘하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런 긍정의 말을 이렇게 너무 대충 쓰시면 안 됩니다. 이유 있게 좀 사용해 주시기 바라요. 네. 어머, 고마워. 야, 너 진짜 잘하는구나. 엄만 너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이렇게 좀 중심을 다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아이를 믿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엄만 너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아까 이렇게 정리를 잘하면 되게 좋을 거야 라고 말했는데 얘가 안 하더라도 엄마는 너가 엄마보다 정리 잘할 거라고 믿어. 아빠는 너가 아빠보다 이걸 더 잘 청소할 거라고 아빠는 믿어. 아빠한테 청소하는 모습 한번 보여줘봐. 같이 한번 해보자. 아이가 할 거라고 믿어라는 그 말이요. 아이가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믿는 그 믿음이 아이들한테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선물이고 배경이거든요. 꼭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이의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상상하지 마시고 그냥 결과와 사회관계와 자존감 형성을 위해서 명확하게 짚어주세요. 너가 이렇게 하면은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 너가 이렇게 하면은 친구가 너를 좋아하고 싶어도 너가 메롱메롱하면 친구가 너한테 메롱을 듣게 되지 너가 좋아한다고 느낄 수가 없어. 놀아줄 수가 없어. 명확한 사실. 그거를 얘기해 주시는 게 좋겠죠. 왜 우리가 명확한 사실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아이들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우리가 그런 행동을 했었을 때 우리가 미움받았던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설명 길게 하면 어려우니까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는 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 최소한의 제재, 가장 적은 제재, 그리고 최대한 많은 허용으로 한 번에 훈육을 했었을 때 그 훈육이 임팩트 있고 강조되고 집중되고 권위 있게 아이들한테 정리될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훈육이 되어지지 않고 문제 상황이 생겼는데 아이랑 톡탁톡탁톡탁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아빠한테도 한 번씩 이렇게 눈치 줘가지고 바톤 터치하시고 물 한 번 먹고 오세요. 네, 훈육이 한 20분 정도 길어지면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너무 힘들잖아요. 네, 땀 뻘뻘 흘리시면서. 그래서 꼭 그 인내심의 한계 느낄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육의 본질은 인성과 사회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아이가 홀로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젠 부모님 옆에서 있는 세월보다는 아이가 이제 홀로 살아나가야 할 시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과 자신이 맞닥뜨려야 될 사회 관계 속에서 바른 경계선을 둘 수 있도록 그 경계선을 두는 교육이 바로 훈육의 목적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채팅창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굉장히 활발한 교육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강의해주신 내용 자료를 저희가 사실 저작권이 있는 관계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나 아까 긍정적으로 말하는 방법은 제가 우리 지사장님을 통해서 올려드리면 원장님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으시게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막판에 제가 홍보를 드릴게요. 카카오 채널의 아이램 교육연구소를 클릭하시면 저희 교육 소식을 매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매 월마다 이렇게 목요일 제가 2주차 목요일에 이런 좋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어머님들을 만날 거라서요. 아이램 교육연구소를 치시면 바로 받으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에 마음빛깔을 치시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행복한 인성 프로그램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네이버에 아이랑놀이랑 홈TV를 검색하시면요. 아이들과 하는 다양한 교육 영상을 또 보실 수 있어요. 교육 영상은요. 실제 이렇게 헤이진이 버전으로 같이 이렇게 노는 영상이 나옵니다.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고요. 다음 부모 교육 강의는요. 우리 아이 성격 변화를 이끄는 컬러 컨설팅입니다. 어떤 색깔을 아이들이 알게 되고 또 내 아이가 조금 혼자 있는 아이인데 어떤 색깔을 주면 조금 더 활발해지는 그런 이제 아이들에 맞게끔 컬러 컨설팅을 해서 아이들의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교육에 참석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을 좀 기억하기 위해서 함께 사진 찍고 마무리될 거예요. 오늘 사진은요. 마음빛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